네, 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양자의 불확정성과 리더십, 물리학의 이야기이죠. 물리학에서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런 주제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거를 경영자에게 바꾸어서 이 사람은 A급인가 C급인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김상욱 물리학자,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이면서 알쓸신잡 김제동의 톡투유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런 대통령을 위한 내 과학 책도 많이 써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또 굉장히 다양하게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물리학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최근에 김상욱의 양자 공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유퀴즈 있죠.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나와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이 뭐냐면 원래 빛은 뉴턴에 의해서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17세기 후반부터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이 레이저 건을 쏴서 빛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위쪽은 관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을 쏘았을 때에는 이게 파동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중 슬릿을 통과하기 때문에 옆에서 통과한 빛이 다른 슬릿을 통과한 빛의 간섭 효과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판에 비치는 것이 상호 연결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입자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측을 하기 위해서 관측을 해 보니까 이중 슬릿을 통과한 것이 상호 간에 간섭을 안 미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을 통해서 빛은 파동의 성격을 갖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대 어떤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은 사실 물리학에서는 상상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리학의 기본 대전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상자 속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빛의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발표함으로써 이 논쟁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고 이것이 이제 미시세계뿐 아니라 최근에 2019년도에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한 굉장히 작은 분자에 있어서도 그 분자의 양자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격을 띈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결국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성격과 입자의 성격을 관측하는 사람의 관측 개입이 양자라고 하는 굉장히 미시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관측자의 관측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요런 사실은 물리학에서 애매한 결과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양자가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앤트맨이 있죠. 요즘 그 영화가 우리의 물리학 실력을 올려주고 있어요. 앤트맨을 보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막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이제 원소고 원소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이제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양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래요. 이런 해석을 낳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경영학에서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이상적인 여인을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각의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짓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입 맞춰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갈라테이아를 실제 인간으로 바꾸어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조각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성 예언이나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데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실험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1968년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로젠탈 교수가 미국 초등학교 교실에 이 무작위로 반을 편성한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반에는 이 반은 굉장히 훌륭한 애들이 모였어요. 라고 말을 해주고 어떤 반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지난 지난 다음에 그네들의 지능을 테스트해 봤더니 선생님에게 이 반은 훌륭한 아이들이 모였어요
라고 말한 아이들의 지능이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훈육자, 리더, 교사가 그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를 뛰어넘어서 실제 성취도에도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실험은요. 굉장히 문화권을 달리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2015년도에 비슷한 실험들이 있어서 EBS에서 그런 것을 특별 방영하기도 했죠. 반대말로는 이른바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이런 이야기도 하죠. 얘네들은 별로 실력이 없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교사의 생각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AT&T 미국의 에너지 회사이잖아요. 그 회사도 조기 승진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더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사의 높은 기대의 심리가 자기 자신의 경력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성취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논문들도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유명한 C.S. 루이스, 19세기 초반에 훌륭한 소설가이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미 그를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행동하라. 선과 악은 똑같은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미웠기 때문에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칠판 한번 보시죠.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우리 존재의 근원, 가장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입자 수준에서도, 빛의 수준에서도 입자와 파동이 관측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A급인가? C급인가?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냐 맞지 않냐 지켜보는 거 그거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플라시보 효과와 C.S. 루이스의 효과에 의하면 리더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자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측 관측 자체가 이 사람이 A냐 B냐 C냐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냐 보다도 이 관측 자체가 관측과 개입 자체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리학적 세계 속에서요. 심리학적인 거 말고요.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서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이 상호 간의 연결고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첫 번째 조직은 이런 조직이 있어요. 경영자도 직원을 볼 때, 직원들도 상호 간에 볼 때 저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관측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경영자든 상호간이든 이미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미 이 사람은 A급이다. 이미 이 사람은 인재다라고 전제하고 서로가 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인재냐 아니냐를 자꾸 관측하려 하기보다는 그렇다라는 전제 하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요게 이 양자역학에서 보여주는 오랫동안 현대 물리학의 30년 아니죠 120년 이상의 논쟁이잖아요. 그 논쟁에 있어서 현대 물리학자들의 합의된 수준은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 될 수 있다. 어떤 관찰자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인간도 그러면 그렇다고 친다면 다 이해 못했어도 그렇다고 친다면 인간과 인간을 바라보고는 관점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사랑하면 실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이 A급이냐 C급이냐 판단하려 하지 말고 A급이라고 간주하고 대하면 실제로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죠. 변화 수용 곡선도 언제나 혁신가 그룹이 있고요. 혁신 수용자, 조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그리고 저항자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고객 관리를 새롭게 해보자, 디지털 전환을 해보자, 구독 경제로 넘어가 보자, 아니면 B2C 사업을 진행해 보자, OKR을 통해서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보자, 컬처북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문화를 좀 경쟁력화 시켜보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어느 쪽으로 느껴지세요? 저항자처럼 느껴지세요? 혁신가처럼 느껴지세요? 그렇게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구성원들은 최소한 혁신가, 혁신수용자, 조기수용자 수준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앞에서 끌어당겨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파동이 함께 움직여질 거라는 이야기이죠. 경영자가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구성원들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도 똑같죠. 직원도 똑같죠. 그래서 고객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 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네, 비즈니스는 사랑이니까요. 자, 직원이 인재인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인재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 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두 가지 명제. 여러분들의 고객을 지금 사랑하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전제하고 비즈니스 펼치는 겁니다. 직원이 인재인가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인재라고 전제하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밝혀주는 이야기까지 끄집어 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